부산 진역의 철도와 북한의 컨테이너 도로 사이에 위치한 작은 마을. 슬레이트 지붕을 얹은 낡은 집들이 성냥갑처럼 빽빽하게 모여있는 이곳은 부산시 동구 범일 5동에 있는 매축지 마을입니다. 얼핏 보면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고 과거에서 시간이 멈춘 듯 하지만 골목골목마다 사람 사는 냄새가 진하게 배어있는 마을입니다. 돈 없는 사람들은 갚아쳐놓고 살고 돈 없는 사람 지고 이리가 지금은 허금없이 지금 있지 뭐 그런 때는 뭐 아무나 뭐 이기는 게 이제 오래되셨어요, 사신지? 오래됐지. 얼마나 되셨어요? 50년 넘. 처음에 여기 오셨을 때는 어떠셨어요? 내 나이대로. 서너 평 남짓한 좁은 공간에 방 한 칸, 부엌 하나. 쪽방으로 나누어진 2층 집에는 두세 가구가 살을 부비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갔지만 그때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매축지 마을. 100년 전만 해도 이곳은 바다였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은 수탈을 목적으로 부산항 주변의 바다를 메워 육지로 만들었습니다. 일제시대 때는 일본 군들의 마구간으로 사용되었다가 한국전쟁 때는 피난민들의 안식처로 7, 80년대에는 노동자들의 보금자리로 그 모습을 달리했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어디서 나는 소리일까요? 노 부부가 장마철에 대비해 집을 직접 고치고 있습니다. 그냥 해서 내가 놔뒀어. 이게 네. 무금이 날라서서요. 되게 몇십 년 된 거거든 지금. 다 할 거야 이랬어. 장장 49년 살았나? 아니다. 6살 먹어 여기 와갖고 지금까지 살았어요. 동구나 떠날 줄은 몰랐기. 그래도 없는 사람 살기는 좋아요. 임시로 와가지고. 집집마다 들려오는 밥 짓는 소리. 라면은 끓여주신다고요? 제작진이 안쓰러워 보였는지 직접 라면을 대접하겠다는 어머니. 그런데 집에서 끓이지 않고 냄비를 들고 밖으로 나오시네요. 이게 어머니 연탄이에요? 연탄불이에요? 이 할매가 남의 집 끓이고 그렇게 써도 돼요? 그렇게 이런데 이런 맛으로 살지 집은 엄마도. 방문을 담벼락 삼아 이웃들과 살갑게 지내다 보니 처음 만난 제작진에게도 친근하게 대해줍니다. 이야, 파도 넣어주세요? 걔네도 여주는 거 똑바로 해주고 좋은 소리 듣지. 이야, 그럼 잘 먹겠습니다. 예. 저 연탄이 만능이네요. 밥도 해먹고 목욕도 따사 쓰고 뭐. 생전 처음 온 골목에 앉아 맛있게 먹는 라면 한 그릇. 아주머니의 후한 인심 덕분에 낯설게 느껴졌던 동네가 금세 푸근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부산 진성의 두 번째 길이란 뜻의 성남 2로. 매축지 마을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마을 골목을 조금만 벗어나면 성남 2로의 또 다른 모습과 마주합니다. 복개된 마을을 관통하는 제법 큰 하천. 도랑 옆에 선 집들이 아슬아슬해 보입니다. 바닷물이 올라오면은 참가를 못 내려가니까 그거 겁이 나는 그거 하고 비가 많이 오면은 물이 이제 비에서 막 물이 들어오면 그게 오다 갔다 보면 요 호랑 그냥 쫙쫙
ong기로 올라온 거라. 밤에 자다가 어찌락도 밤에도 봉창으로 네번 봐. 큰 비가 올 때마다 잠을 못 이룬다는 할머니들. 매축지 마을은 주변 옆 동네보다 지대가 낮고 큰 하천까지 끼고 있어 여름철마다 물난리를 겪는 상습 침수 지역입니다. 범일동에서 좌천동으로 향하는 고가도로. 고가도로 아래에는 좁고 긴 계단이 하나 있습니다. 계단을 따라 내려오면 나타나는 범호 굴다리. 일제강점기 때 수탈을 목적으로 철길이 놓였던 이곳은 지금은 매축지 마을과 바깥 세상을 연결하는 통행로가 됐습니다. 범호 굴다리를 지나 매축지 마을로 향하는 길. 굴다리 끄트머리에서 작은 시장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시장 이름이 뭐예요? 매축시장, 매축시장. 매축지 시장. 이거 언제 생긴 겁니까? 아이고 100년도 넘었다. 옛날부터 있는데 뭐. 100년 넘었다고요? 뭐 장달고리 때 살던 거네. 내가 여기서 50년 동안 장사했는데. 그러면 옛날에는 여기 사람들이 많이 이용했어요? 아이고 길이 비잡았다 밭이서 못 다녔다. 아 진짜요? 이 전방은 전방에 장사 다 있고 이 노점에 저짝 이짝 다 하고 길은 요래가 사람도 못 다녔다. 그 정도 사람 많이 다녔다. 목적금이라는 다락도 이 건물 안에 세 집, 네 집, 다섯 집 이래 살았다 보통. 행인들의 어깨가 부딪힐 만큼 손님들로 붐볐던 매축지 시장. 주변에 있던 공장들이 하나둘 문을 닫고 사람들도 마을을 떠나면서 그때의 일들은 모두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도심 속에서 나 홀로 시간이 멈춰버린 마을. 매축지 마을의 시계바늘은 1970, 80년대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엔 영화 촬영지로 독특한 벽화로 관심을 받기도 했지만 주민들의 삶은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 여전히 빈 집과 공동 화장실, 노인들이 많아 삼다 마을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뭐 밑에 반찬 안 해요. 반찬 안 해. 안 해요. 예. 아 그럼 위에 2층에 벌레 너무 그 많아서 방역을 좀 뭐고 하라고. 그 위에 약을 좀 치니까 아 예. 그 청소도 좀 해야 되는데. 청소는 나중에 청소는 나중에 구청에서 넣어갖고 할 겁니다. 홀로 살고 있던 어르신의 집. 방역 작업을 위해 동사무소 직원들이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홀로 살고 있던 어르신은 건강이 악화돼 병원으로 옮겨진 상황. 그동안에 방역이며 미뤄뒀던 청소를 진행할 예정이라는데요. 주인 잃은 빈집. 퇴원 후 다시 집을 찾았을 땐 부디 건강한 모습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산시 동구 범일오동 매축지 마을. 이곳 할머니들의 카메라에 담길 마을 풍경은 또 어떤 느낌일까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가면 되죠. 예, 요리 나가. 다 있어. 내키는 일 절대로 없어. 99 골목인 게 뭐 어디로 나가도 뭐 이리 가다가 요리 가도 되고. 굽이굽이 골목길을 배경으로 때론 모델이, 때론 사진작가가 되어보는 어르신들. 하나, 둘, 셋. 머리 끊었다. 선생님 머리 끊었다. 내가 쏙 나왔대나 이거. 하나, 둘, 셋. 천사의 미소처럼 새들의 사진 속에서 활짝 웃고 있는 매축지 마을 할머니들. 걸려 어서 내게로 와요. 손주 같은 선생님과 함께한 사진 찍기로 우리 함께 그동안 잊고 살았던 마음속의 소녀가 되살아난 것 같습니다. 세상에 단한 사람 며칠 후 평소와는 다르게 떠들썩한 분위기. 오늘은 국수잔치가 열리는 날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매월 둘째 주 화요일이 되면 매축지 마을 주민들은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국수를 나눠줍니다. 국수 잔치가 열리는 날이면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일손을 돕습니다. 앞뒤말만 되면은 벌물 오동 주민들이 전부 다 국수 먹는다고 줄 알아. 노인네들만 했는데 이거 하지 말고 아이 잔치 국수를 하자.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열심히 국수를 대접하는 마을 주민들. 소박한 국수 한 그릇에 담겨있는 매축지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 그들의 인심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우리 마을이 정말 살기 좋은 마을. 이 건물은 이렇게 쓰래도 진짜 저희 다른 부자 동네보다 더 살기 좋은 동네가 살아야지. 여기는 죽을 때가 이어 살아야지. 어머니한테 매축지는 어떤 곳이에요? 좋지, 참 좋지. 눈맞더만 이웃 사람 만날 수 있고 만나마마 참도록 같이 어울려서 얘기하고 놀고 이제 해지마 집에 가고. 도심 속 숨겨진 공간.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의 물만골 마을입니다. 오래된 집들로 가득한 마을은 마치 과거에서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은데요. 한국 전쟁이 끝나고 모두가 먹고 살기 힘들었던 1970년대. 오갈 곳 없던 사람들은 물 걱정 없이 농사지을 땅을 찾아 금년산 골짜기로 모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둘 들어선 작은 집들이 모여 지금의 물만골 마을이 생겼는데요. 황령산과 금년산 사이 새 둥지 마냥 옹폭하게 숨어있는 물만골 마을. 워낙 골짜기가 깊어서인지 마을 안에 아직도 오래된 방공호가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두꺼운 벽 너머에서 옛 흔적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문이 엄청 크네요. 네, 엄청 그 개소작전 시설로 이제 쓰이고 하다 보니까 문도 크고 엄청 두껍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문 진짜 두껍네요. 예, 문 두께가 두껍고 냄비가 장난이 아니다. 여기는 이제 1년 내내 한 12도의 이제 온도를 갖다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방공호 안으로 들어서자 돌산을 깨어 만든 단단한 내부 공간이 이어집니다. 너비 3m가 훌쩍 넘는 통로는 탱크가 지나다녔을 만큼 엄청난 규모를 자랑합니다. 이제 등골이 못 사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등도 이제 완전히 그때 이제 한 70년대 전등을 달아놓으니까 다 녹이 쓸어가지고 이렇게 다 녹이 쓸어가지고 엄청 으시시했습니다. 회의실이네. 네, 여기는 이제 회의실이에요. 아침에 지어놓으면서 본인들이 이제 회의를 하거나 1980년대 초까지 사용했던 물만골 방공호. 30년 세월이 무색할 만큼 칸칸이 작전실이며 강당, 사령관실까지 옛 흔적이 고스란히 보존돼 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샛길을 따라 걷다 보면 자칫 길을 잃기도 다반사인데요. 아까 전에 이리로 쭉 가면은 저희가 왔던 저 회의실이 있는데 저 회의실에서 이리로 들어오면은 아까 전에 저희 처음 들어왔던 그 문이 나옵니다. 말씀해 주셔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 처음 오시면 좀 많이 헷갈리죠. 여기 이제 식당이고. 거기 수도꼭지 있네. 네, 지금 물은 지금 안 나오고 지금 이제 그 시설 그대로만 지금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전에는 이게 딱 물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쪽에서 이제 그 배식하고 했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 식당이고요. 여기 배식했을 것 같습니다. 예. 국가 비상사태에 임시본부로 사용할 예정이었던 물만골 방공호.
1970년대부터 약 10년간 파견 군인들이 이곳에 머무르며 시설을 관리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군인들이 생활을 했던 만큼 각종 군사시설은 물론 전기와 수도시설까지 빠짐없이 갖추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갑시다. 헷갈리시나 봅니다. 네. 몇 번 정도 되셨을까요? 한 중턱까지 연결되어 있는 통로가 있는데요. 그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산이랑요? 예. 이제 환풍 시설로도 이용했을 거고, 그리고 이쪽에 이제 뭐 초소 같은 것도 이렇게 있었을 것 같은데, 여기로 가면은 여기도 좀 온도차가 좀 느껴지시죠? 제가 또 안경이 좀 보이지는데 숙여 보시면 저기 이제 산 중턱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습이 차가지고 올라갈 수 있습니까? 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계단 높낮이가 좀 차이가 있고 돌이 있으니까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이제 이 깜빡이네. 네, 그 저기 구멍 같은 데 보이시죠? 저 앞에도 구멍 있고 저기다 뭐 다이너마이트 꽂아가지고 폭파했지 않나 싶습니다. 구멍은 다이너마이트로 뚫었다는 좁은 계단길. 그 엄청난 경사로를 따라 올라가자 정말 작은 출입구가 나타납니다. 턱 끝까지 차오르는 숨을 몰아쉬며 밖으로 나가보는데요. 그 끝은 황령산 중턱과 연결돼 있습니다. 이게 또 다른 아마 환풍 시설 뭐 내부 이제 공기는 순환해야 되니까. 처음 와봤습니까? 괜히 올랐다 싶네요. 감독님만 올려보낸 것 같아요. 전쟁이 만들어낸 최후의 피신처이자 그 자체로 공포의 대상이 됐던 방공호. 하지만 물만 꿀 사람들은 그런 방공호를 곁에 두고도 묵묵히 삶을 이끌어왔습니다. 다름산 자락 아래 부산과 울산을 잇는 거대한 고속도로 밑으로 조용히 둥지를 틀고 있는 마을. 이곳은 일제강점기 구리광산이 개발되면서 형성된 마을인데요. 증용을 피하기 위해 혹은 가족을 위해 스스로 어두운 갱도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 꿀이 그 동 이런 거 있나? 까만 동 같은 거. 무겁다 그거 억선 운동했지만 저 구란에 저 안에 억선 짚보다 높다고요. 깊숙이 숨어있던 광산만큼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품고 있는 기장 광산마을. 오늘 우리가 함께할 그곳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원리 104번지. 거대한 위용을 자랑하는 고속도로 아래 광산마을이 조용히 숨죽여 앉았습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가장 먼저 청량한 물소리가 길손을 맞이하는데요. 다름산 자락을 타고 온 물줄기가 마을에 모여 마치 계곡처럼 흘러내립니다. 마을을 관통하는 개천을 따라 위태롭게 서 있는 집들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아슬아슬해 보입니다. 1930년대 일본인들이 구리를 캐기 위해 광산을 만들면서 마을은 생겨났습니다. 일본인 간부들과 한국인 광부들의 사택으로 이루어진 이곳은 국내 5대 구리광으로 불리며 한때는 500명이 넘는 사람들로 북적였다고 합니다. 1994년 광산이 폐광된 후에는 광부들도 떠나고 50여 명의 어르신들만 남아 마을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래 살아도 지금 60년 살았다. 엄청 오래 사셨네요. 우리 아들 다 커가 다 나가고 내뿐 아니라 여기 뭐 강산이 막 할매들 전다 혼자 할매는 막 먼저 돌아가시고. 광부였던 남편을 따라 이곳으로 시집 오셨다는 김추리 할머니. 엄마 내 사나 어디 이래 안 사나. 오늘 처음 만난 제작진에게 선뜻 집 구경을 시켜주십니다.
내 혼자 살면 열고 깨놓고 산다 이거. 할아버지는 광부일로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그 무거운 돌 그거 지고 몇 10km 밑에 내려가가 새사다리 타고 짊어지고 올라오고 아이고 그때만 해도 배가 고파가 밥이나 제대로 먹나.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한 갱도 속에서 굶주린 배를 부여잡으며 일했던 광부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광산의 먼지를 옷처럼 껴입고 다녔을 그 시절. 이곳 사람들에게 가장 큰 걱정거리는 바로 씻고 마실 물이었을 텐데요. 그래서일까요? 광산마을 곳곳에는 모양도 크기도 제각각인 우물이 5개도 넘었다고 합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데요. 색이 바래진 플라스틱 두레박부터 수많은 안악들이 앉았을 의자까지. 세월은 흘렀지만 그 모습은 여전합니다. 어머니 한 분이 우물에서 빨래라도 하시려나 본데요. 우물가에 빨래하는 소리가 됩니다. 빨래하는 순이의 모습이 이러할까요? 광부의 아내는 먼지를 옷처럼 입고 다녔을 남편의 옷을 씻어낸다 여념이 없었겠죠. 폐광이 되고 2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한때는 수십 명의 광부들로 가득했던 광산마을. 지금도 그 시절의 흔적을 만날 수 있을까요? 마을 뒤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다 보면 한눈에 봐도 오랜 세월이 엿보이는 목조 건물이 눈에 띕니다. 일본식 비늘 판벽과 창문 위로 달려있는 눈썹 지붕. 쪽창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이 건물은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을까요? 건물 아래 살고 계신 할머니는 그 비밀을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옛날에 강산 동 캐고 중석 캐고 그할때 직원들이 많았거든. 꿀이 그 동 이런 거 있나? 까만 동 같은 거 무겁다 그거 없어 우리도 했지만은. 할머니도 하셨었어요? 했지 내 시집오가. 이곳은 일제강점기 구리를 약탈하기 위해 일본 스미토모 광업 주식회사가 세운 사무실이었습니다. 사무실을 포함해 배급소와 장비창고, 부속품 창고까지 총 4채의 건물이 한데 모여 있었는데요. 폐광이 된 후 대부분의 건물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 건물만이 그 시절의 아픔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분이 광산마을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광부 이묵은 할아버지입니다. 제가 여기 광고 근 30년 했어요. 광산에 이 안에. 제가 16살 때부터 국민학교 졸업하고 30년 광부의 삶은 멈췄지만 이곳에서 또 다른 삶을 이어가고 있는 이묵은 할아버지. 그에게 광산마을은 예나 지금이나 떠날 수 없는 삶의 터전입니다. 와 맛있겠다. 아기야 요 온나 요 오므라. 어? 너네 뭐 그래 비닐보드도 또 앉아가지고 아이고 맛있다 아이고 맛있다. 그래 아가씨 한이노가 여 앉아가 먹으면 되지. 그래. 옛날 지게 요 두 가지 나는 지게 젊어지고 자리 하나씩 얹어가 동이 억수로 먹거든. 한 50kg, 60kg 지다 하면 억수로 먹으면 지고 여 강 사무실에 사무실 그 정원에 좀 다는 거라. 이제 모자기라 하면 우리 한반 짜가지고 이 굴을 파가지고 보름 동안 해가 왕 거를 단체로 해가지고 돈을 나눠가지고 가려고 이래 살았나. 어디 가시려고요? 저 구례 구례. 아 남아 있는데 거기요. 옛날에 이랬는데 난 옛날에 돈 벌이 먹었는데
놈들이 생활해 나간대. 하루에도 수십 번 무거운 광석 지게를 지고 이 산을 오르내렸을 할아버지. 우리 젊을 때부터 여기 강산에 일하면서 짐을 지고 이런 데는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바람에 여기 신경통 관절이 걸려가지고 그래 힘을 못 써요. 하루 종일 째고 댕겨야 되거든. 마을 뒤쪽에 자리 잡은 이 광산에는 구리는 물론 금, 은과 같은 보석도 함께 나와 한때는 일확천금을 누리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를 따라가자 거칠게 깎인 동굴이 보이는데요. 이곳이 이묵은 할아버지가 젊음을 바쳐 일했던 광산의 입구입니다. 문을 닫은 지 20년이 넘은 광산은 단단히 막혔지만 그곳에서 흘러나온 침출수 때문에 몇 해 전 이곳에 정화시설이 설치됐습니다. 호랑이가 나왔을 법한 산속에서 100m 가까이 더 아래로 땅을 파고 들어가 구리를 캐냈던 광산. 일제강점기 이곳에서 캐낸 구리는 태평양 전쟁에 쓰였다고 합니다. 그 구리를 캐기 위해 누군가는 하루 종일 컴컴한 갱도 속에서 단단한 암벽을 두드려야 했겠죠.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를 아는 광산은 입을 굳게 닫은 채 오늘도 말없이 마을을 굽어보고 있습니다. 3kg의 망치로 360톤짜리 배에 녹을 벗겨내던 사람들. 기름밥 먹고 사는 선박수리공의 고향. 쇳덩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마을의 이름이 된 곳. 부산시 영도구 대평동. 이곳은 깡깡이 마을입니다. 남포동에서 영도다리를 건너 고개를 돌리면 오가는 배들의 쉼터를 자처한 작은 땅이 보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무트로 끌어올린 집채만한 선박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예부터 대평동은 근대 조선 수리의 1번지로 통했습니다. 대평동의 골목은 마을과 함께 나이든 건물로 회색빛을 이룹니다. 오래된 건물 사이로 걷다 보면 종종 수리조선소와 공생하는 공업사를 만날 수 있는데요. 대평동의 신부부 대한민국에서는 최고 큰 거잖아. 수리업계에서는. 인천도 우리 가서 일했거든. 인천에 뭐 요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부산 비하면. 대평동에서 50년 가까이 기름밥 먹으며 살아온 임형욱 사장. 배수리에 필요한 부품이 가득한 그의 공업사는 마도로스들의 만물상이자 기름쟁이들의 자부심이 오롯이 묻혀있는 공간입니다. 일제강점기 영도의 매축지 위에 마을이 들어서면서 대평동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남항을 품고 바다를 향해 머리를 들었던 작은 마을엔 늘 배들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선원을 구하는 사람도 선원이 되고픈 사람도 모두 대평동으로 모여들던 그 시절. 사람 사는 집이 들어서야 할 터엔 폐선박에서 흘러나온 짙은 기름 냄새와 깡깡이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깡깡이라 불리던 그들의 흔적을 지금도 찾을 수 있을까요? 비릿한 바닷냄새를 따라 들어선 좁은 골목. 마을 구석구석 울려 퍼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바로 그 깡깡이 소리일까요? 여기가 깡깡이 길이라고 하더라고. 깡깡이 길. 여기 깡깡이 길이래 여기가. 여기가 깡깡이 길이. 응. 왜 깡깡이 길이에요?
깡깡이 했는데 이제 뭐 옛날에 또 꼬물같이 아줌마들 깡깡이 했어. 여기도 막 옛날에 요는 건강장 돌고 녹비 닦고 그자 요 많이 뭐 안 했다 정도 정도. 이거 접어가 이렇게 긁고 그잖아 깡깡. 너 녹도 털고. 아. 남편이 원양어선을 타고 바다에 나가면 홀로 남아 생계를 책임지던 아낙네들은 모두 망치를 들고 조선소로 향했습니다. 여기도 돈 벌고 저기도 돈 벌고 막 저도 조선소를 댕기니 이게 보다 깡깡이 갖고 있거든. 깡깡이 아줌마들 있어요 지금도? 깡깡이 아줌마 그거 찍어. 할머니께서 일러주신 골목을 따라 들어가자 낡은 2층 집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곳이 깡깡이 엄마들의 쉼터라고 하는데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좁은 계단을 올라가자 얇은 유리 미닫이 문 틈으로 단출한 세간이 보입니다. 인기척이 느껴지는 걸 보니 누군가 있는 모양인데요. 안녕하세요. 방 안 가득 빨래줄을 걸고 틈틈이 못까지 박아 걸어둔 낡은 옷가지들이 이곳이 깡깡이의 쉼터임을 말해줍니다. 보니까 옷가지들이 많은 거 보니까. 네, 빨래 이제 작업복 씻고 놓고 널어놓고 가는 곳이죠. 이거 할머니들이 많아요? 거의 놔두신 분이죠, 뭐. 마스크인데 이게 이제 방진 마스크예요. 먼지 흡입할 수 있는 거. 이제 먼지 흡입하고 이거는 이제 우리 그 눈도 보호하고 하는 건데 제가 한번 착용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일을 합니다. 쉼터 곳곳에 놓인 깡깡이용 장비들. 망치며 글라인더, 긴 장대들이 여자의 몸으로 다루기엔 꽤나 위험해 보입니다. 그 배가 높은 거 있으면 이제 그 차로 이제 작업하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밑에서 이만큼 올려서 이제 중간까지 밀어줘요. 밀어주고 이제 그래야 또 위에 하는 사람들이 수월하게 빨리 작업 끝날 수 있어요. 아니 이거 무겁지 않으세요? 무겁죠?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작업장으로 향하는 이복순 어머니. 그 옛날 달랑 망치와 나무의자 하나에 의지한 채 이 골목을 수없이 오갔을 깡깡이 아지매들. 그 길을 이복순 어머니는 오늘도 따라갑니다. 세월이 많이 좋아져 망치 대신 글라이더를 든 지금의 깡깡이 어머니들. 하지만 선배 깡깡이들이 그러했듯 혈혈단신으로 비산먼지가 뿌옇게 날리는 조선 소문을 두드립니다. 나무판에 줄을 매어 배를 오르고 몸을 의지한 의자가 출렁거리면 이내 다리 힘이 풀려버리곤 했죠. 망치로 깡깡 배를 치는 소리에 귀가 멀고 날리는 비산먼지에 숨이 막혀도 망치를 놓을 수 없었던 이유는 뭘까요? 자식을 위해 쇳가루를 마시면서도 망치질을 멈추지 않았던 깡깡이 어머니들. 지금 대평동엔 그녀들의 마지막 망치질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한 계절과 또 다른 계절이 스쳐가는 어느 날 도심 속 마을 하나를 찾아 길을 나섰는데요. 어머니, 까치마을 가려면 뭐 타야 돼요? 네? 까치마을 가려면 뭐 타야 돼요? 13번 좀 피시야. 네? 14번. 14번? 살면 1-1보이는 까치마을. 뭐 감천마을 예. 까치마을. 까치마을은 까치마을은 우리가 보기에는 까치마을이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얼면 안 됩니다. 그 뭐 찍을 거 있다고 갈 겁니까? 그게 아무거나 찍을 거 없다. 진짜 그가 촌동네다. 사하구 괴정시장 앞. 친절한 어머니들의 안내를 받으며 14번 마을버스에 올랐습니다.
평지에서 출발한 버스는 오르막을 하나 둘 그리고 고개를 넘고 또 넘어 마침내 까치고개 최정상에 다다랐습니다. 햇살을 담뿍 머금은 채 이불빨래가 말라가고 사람 하나 겨우 지나갈 좁은 골목길. 아무것도 찍을 것 없다던 진짜 촌동네 까치마을의 그 속살이 궁금해집니다. 부산의 산복도로 하면 사람들은 의례 어느덧 관광명소가 된 감천마을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감천마을 바로 옆 그곳보다 좀 더 높은 정상에는 이름하여 까치마을이 있는데요. 미로 같은 좁은 골목길 사이사이로 이웃집 담벼락이 서로 인사를 건네고 봄 햇살의 노곤함을 주체 못하는 강아지 한 마리가 까치마을을 지키고 섰습니다.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좀채 인적이 드문 마을. 그렇다면 경로당은 어떨까요? 놀이터. 여기가 놀이터예요? 경로당. 까치 경로당. 오른손이 그래 나는 그네. 근데 어머니 여기가 까치마을이잖아요. 왜 까치마을인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저 밑에 저 가면은 저게 화장방. 하장막이라고 있었는데 그 천주교 그 연립 아파트 천주교 아파트라고 저 밑에 내려가면은 양성수포인데 가면 그 앞에 그 마을이 있는데 그거가 옛날에 천마 화장터였어. 일본 사람들이 있을 때 천마 화장터였는데 화장을 해가지고 요 산에 와가지고 밥하고 막 그 뼈가루하고 이게하고 던지놓으면 까치가 그래 많았대 옛날에는. 그래서 까치가 많았기 때문에 까치골, 까치고개 이래 되는 거. 그럼 여기가 까치마을이 된 거고. 이제는 이제 요 생기다 보니까 이제 까치 행복마을 이래 돼 명칭이 그래 돼. 마치 엊그제 일처럼 생생한 기억들. 하지만 돌아보니 몇십 년이 훌쩍 지난 옛 이야기로만 남았습니다. 때로는 손에 잡힐 듯 가깝다가도 때로는 아득한 그 길고 긴 시간들은 모두 다 어디로 가버린 걸까요? 별다른 일이라고는 없는 마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까치고개 중턱. 이 동네 단 하나밖에 없다는 미용실을 찾았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손님 되게 많네요. 네. 있는 날도 있고 없는 날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상한 것 같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그냥 행복하게 잘 살아요. 이상하게 생각 안 하고 있는데. 너무 산꼭대기라 살기가 힘들잖아요. 시장 가기도 멀고. 사실 동네 주민이 아니라면 굳이 지나갈 일도 없을 만큼 까치마을은 산복도로의 정상, 가장 꼭대기에 위치해 있는데요. 그 길목에서 무려 40년을 지켜온 이 미용실은 말하자면 까치마을의 오랜 이야기 창고입니다. 경로당이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의 놀이터라면 이곳은 동네 중장년층의 사랑방쯤 될까요? 주민 대부분은 그 거주 이력이 몇십 년쯤은 거뜬한 마을 토박이들. 다른 데로 가려고 여러 번 시도는 해봤는데 또 막상 가려 하면 또 여기 정든 곳을 못 떠나가지고 그래 지금까지 있었어요. 그날 오후 까치고개 마을 회관 앞 뭔가 특별한 행사라도 있는 모양인데요. 안옥준, 이정순 씨네 막내 따님의 명문대 입학을 축하하는 플랜카드가 걸리자 마을 분들이 속속 회관 앞으로 집결합니다. 안 좋죠? 안옥준. 아, 공주 딸내미가 유아여대 걸렸나? 그래, 그래서 그런다 한테네 정말로. 아이고 참말로. 축하해준다고 지금. 그 축하한다고 이거 한다 이거. 아이고 참말. 나는 그것도 모르고 아이고, 우리 참. 할매들이 유아여대 취급을 하는가 싶어. 아이고 좋다 했더만. 아이고 참. 그래 우리 이거. 나의 일과 이웃의 일, 그 경계가 따로 없는 까치마을 사람들. 여기저기서 진심 어린 축하의 말들이 쏟아집니다.
이렇게 마을의 자랑거리가 또 하나 늘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 까치마을의 마을회관에선 서로의 안부를 묻는 인사가 끊이질 않습니다. 마을회관을 출입하는 어르신들의 평균 연령은 70대. 그런데 이분 경로당 출입까진 아직 한참은 멀어 보이는데요. 예, 저는 여기 마을에 활동가인데 올해 이제 이사를 들어와가지고 주민분들하고 많이 이제 친하게 지내고 있죠. 아, 여기 같이 사시는 거예요? 예, 1월달에 제가 마을에 이사 들어갔어요. 그럼 같은 이제 그 동네 식구들이네요. 예, 이제 같은 동네 가족이죠.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는 자고 있는데 문을 막 두드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쑥국 끓였다고 갖다 주시고, 그래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산복도로 까치고개 그 최정상의 까치마을. 마을 사람 대다수가 수십 년을 한자리에서 살아왔다지만 그들의 자식들은 학교를 찾아 직장을 찾아 하나둘 마을을 떠났습니다. 때문에 젊은 세대 보는 일이 점점 귀해진 요즘 반가운 새 식구가 이곳 마을에 기꺼이 새 둥지를 틀었습니다. 마을 활동가 강경주 씨가 그 주인공인데요. 잘 먹었습니다. 커피는 안 마시고. 예, 잘 먹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마을. 그렇다고 아무도 살지 않는 마을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빈집이 늘어가고 아이들이 사라지면서 마을에 생기를 불어넣는 일이 무엇보다 절실했답니다. 그렇게 진행된 건축 아이디어 공모전. 그 결과 청년들의 고민과 생각들이 전국 곳곳에서 쏟아졌다는데요.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결과였습니다. 이게 보니까 가로등 같은 게 있으면 좋겠는데 그림만 있으니까 실제로 가로등이 있으면 좀 더 밤에 좀 밝고 그렇게 뭔가 환한 게 될 것 같은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까치마을이 모처럼 젊은 청춘들의 기운으로 넘쳐납니다. 한국의 자생식물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어르신들이 약간 척박한 땅에서 이렇게 그 바위 틈을 짚고 살아가는, 이렇게 서로 자라가지고 서로 돕고 그다음에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어서 서로 이렇게 공생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느껴져가지고 그러한 모습들을 어떻게 보호해줘야 된다고, 보호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 오래지 않아 이곳에서 반짝이는 무지개를 발견할 것만 같은 기분 좋은 예감이 드는 하루입니다.